자, 됐죠? 자, 칠판 봐요. 우리 이제 김수영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영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건데요. 한 번은 배워두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현실 참여 작가를 배워야 됩니다. 자, 현실 참여 작가 배울 거예요. 자, 현실 참여 작가 혹시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없어요. 자, 현실. 이 현실은 뭐냐면, 이 현실은 부정이죠? 그래서 이건 독재 현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독재 현실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부조리 현실이죠? 자, 질문 던질게요. 부조리 현실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적극적 태도를 가져야 될까? 소극적 태도를 가져야 될까? 당연히 적극적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거. 자, 요런 게 우리가 필요한데요. 필요한데, 자, 그래서 부조리 현실에서는 당연히 참여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적극적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작가들입니다. 자, 요런 작가를, 자, 우리는 몇 명 정도 보시면 되냐면, 짝딱 4명. 4명. 김수영. 자, 신동엽. 개그맨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황지우. 그 다음에 최승호. 자, 이런 사람들은 비판을 하는데 두 가지를 비판합니다. 자, 첫 번째를 비판하는 건 뭐냐면, 자, 첫 번째는 당연히 부조리 현실을 비판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뭘 비판하냐면 소극적 태도를 비판합니다. 이 소극적 태도를 다른 말로 소시민적 삶의 태도라는 표현을 써. 자, 쓰면서 봐야 돼. 되게 많이 쓸 거야. 소시민적 삶의 태도. 자, 이걸 우리 뭐라고 하는지. 자, 이것은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서 뭐냐면 순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은 늘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이런 걸 시대의 조류라는 표현을 쓰는데 조류의 순응 혹은 맞추어. 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는 친일, 그렇죠? 미군정이 될 때는 친미,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자, 어떤 자신을 이제 바꾸는 거죠. 이런 걸 비판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저 적극적 태도라는 것이 뭔지, 자, 요것을 이제부터 좀 볼 건데, 자, 우선 여기까지 적고, 자,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이제 순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순수. 우리가 현대시를 보면 순수의 삶에 대한 지향, 아니면 순수성 회복에 대한 소망,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특히 윤동주도 그렇고요. 여기 김수영도 이제 순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우리가 밑에 나와 있는, 자, 눈의 어떤 주제도 순수한 삶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이해 가죠? 그러면 순수가 뭔지를 아셔야 돼. 순수는 그냥 티 없이 맑고 이런 게 아니야. 알겠지? 문학에서의 순수는 티 없이 맑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 가볼게요. 자, 이 적극적 태도라는 것은 지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향이 뭐냐면, 자, 요만큼 두서 없이 한번 적어볼게요. 두서 없이. 자, 독재니까 당연히 뭘 추구하겠습니까? 자유, 민주주의, 평등. 자, 요런 걸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의. 자, 요런 것도 이제 해당이 되겠죠? 평화, 통일. 만약에 일제강점기다. 그럼 광복이나 독립. 자, 극복의지. 한 번만 적자. 저항, 비판, 희망 등등등.
무슨 공동체, 유대, 연민. 그것도 좀 적어볼까? 나온 김에. 공동체, 유대, 연민. 이런 것들이에요. 등등등. 자, 이런 것들, 즉, 좋은 거 다. 됐지?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순수라고 한다. 됐지? 요걸 이해하셔야 돼. 쭉 적어보세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자. 자, 가자. 나시부터 볼게요. 자, 1년은 눈에 대한 얘기고요. 2년은 기침에 대한 얘기고, 3년도 눈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4년은 기침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3행, 5행, 3행, 5행 이런 방식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건 뭐 중요하지 않아. 내신 때나 중요하지. 가자. 눈은 살아있다. 눈 동그라미. 자, 눈은 하얀 거니까. 자, 눈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적어줄게요. 하얀 것도 우린 순수로 보죠. 자, 그즉 때가 없는 것. 그렇지, 그런 의미. 자, 눈은 두 가지 의미. 순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살아있대죠. 그럼 이것은 생명력의 무기력이야. 생명력, 좋아요. 이건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자, 눈이 살아있다는 건 조금 더 선명해지고 구체화되고 있지. 그렇지?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적으세요. 점층적 전개입니다. 점층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다 크고 구체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크다, 구체적. 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점점 더 커가고 구체적이 되는 걸 점층적 전개라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자, 눈에 대한 이야기. 눈이 살아있다는 얘기. 자, 두 번째 연가입니다. 기침을 하자. 자, 기침 긍정일까 부정일까? 기침을 하자. 기침은 긍정입니다. 왜냐면 화자가 하자고 하잖아. 그렇지? 이런 건 긍정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거 두 가지 보셔야 돼요. 이 기침은 마이너스를 뱉어내는 행위입니다. 그죠? 뱉어내는 행위. 자, 그래서 이게 하자라고 나왔잖아. 이런 걸 우리는 가끔 이제 문제에서는 청유형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 청유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 지향으로 갑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동그라미. 자, 부른 거예요. 자, 동그라미 쳤죠? 선생님이 청자는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얘가 청자야. 자, 젊은 시인이여 라고 했죠? 자, 부름. 불렀습니다. 부름은 뭐야? 청자야. 자, 근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 최언 뒤에 혹격조사 이여가 붙은 거예요. 됐죠? 이렇게도 물어, 선지에서. 자, 그러면 청자가 나왔으면 이건 무조건 대화체. 사고과정. 그럼 어떤 방식? 말을 건네는 방식까지 이해하셔야 된다. 말을 건네는 방식까지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청자가 드러났다.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마음 놓고 기침하자. 얘들아, 젊음이라는 것은 문학에서 늘 긍정일까 부정일까? 무조건 긍정이야, 젊음이라는 거. 젊음은 긍정이야. 그런데 시인까지 나왔네. 시인은 얘들아, 시인은 지향하는 것은 늘 크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향하지 않는 것은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라는 것은 무조건 긍정이에요.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젊은 시인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형 가볼게요. 자,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살아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자, 포인트입니다. 이쪽으로 올게요. 자, 거기 보니까
질문. 긍정, 부정. 맥락을 살펴보셔야 돼.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살아있대요. 긍정. 그렇죠. 긍정으로 봐야지. 그렇죠? 자, 왜? 어떤 단어 때문에? 위하여. 그리고 살아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긍정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긍정. 자, 그럼 잘 봐.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해 살아왔대. 자, 그럼 내가 요거 풀이가 줄게요. 자, 영혼 플러스 육체를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죽음을 잊어버린. 자, 이것에 우리가 본다면 개연성이 두 개밖에 없어. 첫 번째, 이미 죽은 사람이거나. 그렇지? 또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됐어요. 그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끌고 갈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이런 걸 우리 뭐니? 정의로운. 즉 정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눈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독재시대니까 자유를 외치면 목숨을 걸어야 했거든. 그렇죠?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는 자,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죠?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젊은 신 이렇게 보셔도 돼요. 즉 자유를 위해서 외쳐라.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기침을 하자. 기침 동그라미.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 세모. 긍정 부정? 부정. 그렇지. 그래서 이건 부정의 모든 것이에요. 그렇죠? 자, 가래로 마음껏 뱉자. 이렇게 마무리. 가래가 부정이에요? 가래 부정이지. 가래가 긍정은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왜냐면 가래를 뱉어내야 되잖아. 그렇죠? 기침이 긍정이잖아요. 뱉어내는 행위. 근데 가래를 뱉어버린다는 얘기는 자, 기침이 긍정이니까 나쁜 거니까 뱉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래는 부정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주제는 뭐 순수의 소망인데요. 자, 몰라도 됩니다. 자, 1번 갈게요. 먼저 풀어볼래? 자, 시작. 풀어보세요. 1, 2, 3번. 저 감독 잘 모르는데. 괜찮아. 풀어도 돼. 다 풀었어? 예, 모두. 가 몰라도 풀어봐야 돼? 왜냐면 우리 앞으로 보는 건 모르는 시들이 나오니까. 최대한. 자, 3분. 1번 문제 좀 어려울 거야.
자, 같이 해볼까요? 저 2번의 정답 4번이죠. 그렇지? 거기서 뒤에 보니까 어린 시절 눈을 맞으며 즐거워했다.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4번이고요. 자, 3번 먼저 갈까요? 자, 이것이 이제 나에 반영되어 있대요. 첫 번째, 시가 골몰해야 할 문제는 인간성이에요. 뭐 인간성 동그라미 이런 걸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자, 밑에 줄, 자, 뭘 지향해요? 밑에 두 번째 줄 보니까 자유를 읊고 보이죠? 자, 자유 동그라미 잡고요. 그 다음 밑에 새로움 동그라미 잡습니다. 자, 지금 여기 밑에는 자, 시어에 밑줄이 쳐져 있고요. 그렇죠? 시어 식구에 밑줄이 쳐져 있고 그에 대한 의미를 묻습니다. 칠판. 자, 시어 문제는요. 이런 방식으로 풀어줘야 돼요. 자, 텍스트에서 자, 여기 시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시어나 식구가 있을 겁니다. 시어나 식구.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앞에 수식어구가 있을 거고요. 자, 뒤에 서술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 시어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판단합니다. 됐죠? 저렇게 판단하는 걸 우리는 맥락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똥 같은 태양 그러면 똥 같은이니까 태양은 부정이 되는 거야. 알겠지? 저런 맥락을 뭐 또 이거 있죠? 난 태양이 싫다. 그럼 태양은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파악해서 긍부만 판별하세요. 긍정과 부정을 판별하세요. 그리고 나서 선지에서 긍정 설명인지 부정 설명인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뭘 잡는 거야? 대응성을 잡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긍정으로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부정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옳지 않은 것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시어의 의미를 판단하기가 아직은 어려워요.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고요. 자, 출제자들도 요 정도만 해도 돼. 어디에서? 평가원에서. 알겠죠? 내신은 다르고요. 내신은 거기 의미까지 다 알아줘야죠. 왜? 시험 범위를 정해서 줬으니까. 알겠죠? 수능은 시험 범위가 없으니까. 자, 정답은 3번이죠. 왜 그러나 보자. 자, 디귿.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맞습니까? 눈이 살아있는 건 긍정이었으니까. 긍정인데. 자, 거기 3번 선지 보니까 3번 선지는 긍정으로 표현했니? 부정으로 표현했니? 부정으로 표현했죠? 정답 3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죠? 시어의 의미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1번 문제 가죠.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긴 다 이제 내용만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먼저 아닌 거 먼저 제껴보자. 1번 먼저 제껴줘야 됩니다. 자, 1번 먼저 제껴줘야 돼요. 자, 이유는 뭘까요? 자, 1번은 뭐에 대한 얘기야? 대상의 속성, 삶의 이치, 인생적 성찰에 대한 얘기지. 우리가 처음에 쌤이 적어줬던. 그렇지? 그러니까 1번이 날라가요.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시적 대상을 연민과 시선으로 보고 연민의 시선. 그럼 연민의 시선이 되기 위해서는 시적 대상이 어때야 돼? 약자여야 해. 이해 갑니까? 약자이거나 소시민이어야 됩니다. 다시 거기 연민 동그라미 쳐봐. 그럼 바깥으로 빼. 적어줄게. 자, 무조건 약자이거나 자, 약자 무조건 긍정입니다. 그리고 소시민. 왜냐면 소시민은 늘 힘들게 살아가니까. 그럼 소시민은 둘이 있죠. 농민과 도시노동자. 그렇죠? 얘네들에게만 연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그런 거 아니고요. 3번 날리고요.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 나에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지나온 삶 밑줄 쳐. 과거라고 하세요. 그러면 과거에 대한 회한이라는 것은 후회, 안타까움이거든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가해에 해당한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은 무슨 성찰이야? 개인적 성찰을 얘기하는 거야. 개인적 성찰. 나를 왜 이렇게 어리석고 왜 이렇게 슬프지? 라고 했던. 그렇죠? 자, 개인적 성찰이고요. 자, 5번 보세요. 이상사회를 노래하니? 아니죠. 그건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자, 어떤 나라가 눈에 들어와야 돼? 의지가 눈에 들어와야지. 이해 갑니까? 의지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좀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남네. 저기 먼저 잠깐, 자, 끊고, 저거 먼저 갑시다. 독서. 그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나오면. 56페이지. 56페이지.
자, 우선 시간 드릴 테니까 먼저 풀어봅시다. 자, 시작. 여러분들 2번만 풀어봐. 2번만. 1번 안 풀어도 되니까 1번은 나랑 같이 풀게. 2번만 풀어봐. 전체 읽어보고 최대한 체크해보고 긴가 민가다? 그럼 무조건 체크. 따옴표로 묶여 있는 건 다 동그라미 쳐도 괜찮다. 따옴표로 묶여 있는 건 다 동그라미 쳐도 괜찮아. 봐요. 자, 20초. 그 쌤하고 같이 볼게요. 20초. 자, 2번만 푸시는 거예요. 못 잡고 있구나, 갈피를. 여기 위를 찾으잖아요, 그치? 그렇다면 요 역감시면 당연히 앞에 것까지 이렇게 봐야겠지? 요 문장을 읽고 이 문장과 여기 지금 사례잖아. 이거의 동일성, 순서일지까지도 보셔야 돼. 그렇게만 쌤이 좀 얘기해주고.
보통 사람들이 권력자를 감시하는 거지? 그럼 여기도 뭐가 나와야 돼? 권력자가 나와야지. 그렇지. 자, 15초. 아니야, 1번은 풀지 마. 1번 풀지 마. 2번 푸는 거야. 1번은 선생님이랑 같이 풀 거야. 자, 됐습니까?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정답 불러줍니다. 자, 2번 설명해주고 우선 잠깐 끊었다 갈게요. 자, 보자. 자, 기억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어. 기억을 보니까, 자, 투명하게 공개할 때. 됐죠? 투명하게 공개할 때. 거기 밑줄 쳐. 투명하게 공개 밑줄 쳐봐. 공개할 때 보통 사람들이 권력자를 감시하는 역감시 이렇게 나왔어요. 그지?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권력자를 감시, 즉 보통 사람, 권력자, 투명하게 공개 이 세 가지 요소가 버무려져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자, 5번에 보시니까 1년마다 자 고위공직자 요거 밑줄 쳐. 이거 뭐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다음 권력자라고 쓰세요. 5번 선주 5번 자, 고위공직자 밑줄 치고 권력자라고 써. 그리고 오른쪽 끝에 뭐가 눈에 들어오니? 공개하자가 눈에 들어올 거야. 맞아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감시했더니 공직자의 비리가 줄었다. 저는 5번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5번. 5번. 언론은 뭘까요? 언론은 그냥 보통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대응성을 잡아주셔도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오른쪽 2가 사례잖아요. 2번 문제가 사례니까 텍스트와의 대응성, 선생님이 좀 많이 얘기했죠? 그렇지? 요렇게 풀어야 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자 쓰레기 무단 투기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자, 우선 공개 얘기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권력자 얘기도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 5번. 자,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잠깐 쉴게요. 그러면서 한 번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래 걸릴 거야. 자, 시작. 보시죠.